자, 130쪽 중단원 마무리 한번 볼게요. 5번은 등차 수열에 대하여 두 번째 항이 10, 첫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이 26이라는 조건을 보고 여러분들이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첫째 항과 공차를 가지고 요런 항들, 몇 번째 항들에 대해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 항은 a 더하기 1d로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첫째 항을 쌤이 지금 a라고 보고 있으니까 a, 다섯 번째 항은 첫째 항에서 공차를 4번 더하는 형태죠. 그래서 얘가 26이 나옵니다. 그러면 A와 D에 대한 연립 1차 방정식이 되겠죠. 그래서 A 더하기 D는 10이고 2A 더하기 4D는 26이 되겠죠. 그래서 약분해주면은 A 플러스 2D가 13이니까 얘랑 A 플러스 D가 10 얘랑 그러면 A와 D를 구할 수 있을 거고요. 거기에 여덟 번째 항을 구하라는 얘기는 A 더하기 7D를 구하라는 거죠. A와 D 대신에 대입을 해주면은 여덟 번째 항의 값이 나오겠죠. 계산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뭔가를 좀 쓸 것 같아요. 자, 6번은 첫째 항부터 열 번째 항까지 합이 70입니다. 즉 S10에 대한 값이 70 이렇게 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풀어서 이렇게 준 거죠. 또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S10 요거의 공식을 여러분들이 적자면은 2분의 항의 개수가 10개죠. 그 다음에 2A 플러스 9D라고 하는 형태. 끝에 항에 대한 정보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첫째 항과 공차라는 정보를 가지고 S10을 표현을 한 거예요. 그 다음 첫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S20이 얼마냐면은 240이라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2분의 항의 개수가 20개인데 2A 플러스 19D라는 형태를 가지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얘가 얼마냐면은 240입니다. 그러면 뭐 요것도 쌤이 대충 계산을 해볼게요. 그럼 얘는 5, 얘는 이제 10이 되면서 요를 약분하는 것보다는 요가 2가 있었죠. 여기다 2를 곱할게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이제 20A를 맞춰주려고 20A 플러스 90D가 140인 거랑 여기서는 20A 플러스 190D가 240이 되는 거라. 그럼 A와 D 역시나 A 값과 D 값을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을 거거든요. 문제는 이제 또 첫째 항부터 30번째 항까지 S30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A와 D에 대한 연립 1차 방정식에 대한 개념은 똑같은데 이게 이제 항으로서에 대한 정보를 주느냐 아니면은 그 등차 수열의 합으로서에 대한 정보를 주느냐 요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죠. A와 D에 대한 연립을 여러분들이 세울 수 있다라는 거고 S30은 역시나 공식에 의하면 2분의 항의 개수가 30개고 2A 플러스 29D라는 형태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A와 D를 여기서 구해가지고 대입을 해주면 나오겠습니다. 자, 7번 볼게요. 첫째 항이 25,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 합을 이제 SN이라고 보고 SN의 최대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일단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는 일반항 등차 수열 나와 있고요. 등차 수열 AN 첫째 항 나와 있고 공차 나와 있죠. 그래서 공차 n에 1 대입하면 25가 나와야 되니까 이제 28의 형태 이렇게 된다라고 했는데 SN의 최대값을 또 구해야 되네요. 일단 얘는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니까 첫째 항이 25, 두 번째 항이 22, 세 번째 항이 19 이런 식으로 이제 양수지만 점점 작아지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음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걸 찾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는 그냥 음수가 되는 항이 몇 번째 항인가까지만 나오는 거고 여기 이제 좀 더 나간 거죠. SN을 이제 배웠기 때문에 SN에 대한 형태도 구해봐라 뭐 이런 건데 일단 마이너스 3n 플러스 28이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의 형태를 구하면은 3n이 28보다는 크고요. n이 39, 27에 3점 9.3보다는 큰 형태니까 몇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부터죠. 10 대입해주면은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10번째 항이에요. 9번째 항은 뭐가 되느냐? 1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언제까지 더해주면
9번째 항까지 더해주면, 즉 S9가 최대가 되겠죠. 왜냐하면 S10은 S9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2라고 하는 10번째 항을 더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음수를 더하는 거기 때문에 그 값은 그만큼 작아지겠죠. 그래서 S9를 구하는 게 SN의 최대값. 첫 번째 항부터 9번째 항까지의 합을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등차 수열이라는 거 알고 있고 항의 개수 알고 있고 첫째 항 공차 알고 있으니까 이건 또 끝항도 알고 있죠. 끝항 쓸게요. 보면 간단하게 2분의 항의 개수는 9개고요. 첫째 항이 25, 끝항이 1인 거죠. 그래서 약분해주면은 13이 되고 계산해주면은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SN 기본적인 설명이고 SN이 n제곱 플러스 3n 마이너스 2일 때 일반항과 7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 빼는 거. SN으로부터 이제 AN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관계식이 뭐가 있었냐면은 SN에서 SN-1을 빼면 AN이 나오는 거죠. 그럼 SN이 나와 있지만 뭘 구할 수 있어야 되냐면은 SN-1을 여러분들이 적어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거는 n 대신에 n-1을 대입하는 거니까 플러스 3에 n-1 마이너스 2 이렇게 이제 볼게요. SN은 나와 있는 거고 이렇게 n 대신에 n-1을 대입한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계산해주면 n제곱 마이너스 2n인데 플러스 3n이니까 플러스 n 여기 플러스 1인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4 얘가 sn-1입니다. 그럼 이 두 개를 뺄게요. 빼면은 좌변 자체가 이제 an에 대한 형태였고 n제곱 사라지고요. 그 다음 3n 빼기 n이니까 2n 마이너스 2 빼기 4니까 플러스 2가 되겠죠. 일반항은 일단 2n 플러스 2인데 얘는 n이 언제부터 2 이상에 대한 자연수부터 적용되는 거죠. 그럼 첫째 항은 어떻게 구한다? SN에서부터 구하는 겁니다. n 대신에 1 넣어주면 되겠죠. 1 넣어주면은 2가 나오네요. 그럼 첫 번째 항은 2란 뜻이에요. 요게 일단 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AN에서부터 첫 번째 항 구해보면은 4가 나옵니다. 2랑 4랑 다르죠. 그럼 첫 번째 항을 뭘로 본다? 얘를 채택하는 거죠. SN에서부터 구한 S1을 첫 번째 항으로 채택을 하는 거고 얘는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앞에서 설명했지만 상수항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7번째 항. 7번째 항은 이제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는 거죠. A7이 뭐가 나오냐면은 16. 첫 번째 항은 4가 아니고 여기다 1 대입하면 안 된다 했어요. 요 값으로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9번 8과 648 사이에 3개의 양수 A, B, C라고 볼게요. 넣어서 전체가 등비수열을 이루도록 할 때 이 세 수를 구해봐라 라고 나와 있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얘가 첫 번째 항이고 요 문장을 그냥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648 같은 경우는 8에 R을 몇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가는 거죠. 다섯 번째 항이니까. 얘를 첫 번째 항이라 치자면은 얘는 다섯 번째 항이니까 8R의 4제곱이 648입니다. 그럼 이 두 개가 같은 값이니까 R 4제곱은 8, 8이 64, 8, 1은 8. R은 실수의 형태가 돼야 되고 양수라고 했죠. 그러니까 원래는 R은 플러스 마이너스 3으로 나오는데 양수만 넣어야 되니까 공비가 음이 나올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R이 3입니다. 그러면 8, 3, 24 여기다 3 곱하면은 72 또 3 곱하면은 216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131쪽에 10번 공차가 4인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세 항이 이 순서대로는 등비수열을 등비수열을 이루죠. 그럴 때 16번째 항을 구해라 라고 했을 때 공차가 4라고 했고요. 첫째 항을 A라고 보면 두 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한 번 더 하면 되겠고 네 번째 항은 공차를 3번 더 하는 거니까 12
8번째 항은 공차를 7번 더하는 거니까 7, 4, 28. 이렇게 이제 줄 수가 있겠죠. 그럴 때 16번째를 구해라 란 말은 첫째 항에서 15D 이걸 구하라는 거죠. 첫째 항을 구할 수 있으면 되겠죠. 그럼 첫째 항은 어디서 구할 수 있냐면은 이게 이제 등비 수열을 이룬다라고 했고 뭐 A에 대한 별다른 또 조건은 없죠. 그럴 때 이제 등비 수열에서 나오는 등비 중앙이라는 개념. 등비 중앙은 가운데 있는 값 a 플러스 12의 제곱이 뭐랑 같다? 양 끝에 있는 값의 곱과 똑같다 라고 했었죠. 그러면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면서 a 값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결을 할 수 있다라는 거. a제곱 플러스 32a 플러스 4를 곱하면은 블라블라 112. 그 다음 a제곱이 날아가고 a에 대한 1차 방정식이네요. 맞죠? 또 차수가 줄어들면서 24를 빼면은 8a. 그 다음에는 111을 넘기니까 32. a는 이제 4가 나오죠. a 대신에 4를 여기다 바로 대입하면 되겠네요. 4 대입하면은 64. 11번. 첫째 항이 3분의 1,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에서 첫째 항에서부터 n항까지 합. 처음으로 1000보다 크게 되는 거. 그러면 SN을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등비 수열일 때 SN은 뭐가 되느냐? R-1. R은 이제 2니까 A가 3분의 1이고요. R-1 첫째 항에다가 R의 항의 개수죠. n개가 되겠고 빼기 1이 됩니다. 2 빼기 1은 뭐 빼나 마나니까 요게 이제 SN이 되는 거죠. 요게 처음으로 뭐 1000보다 크게 되는. 그러면 2n-1이 지수부등식 형태가 되겠네요. 2n-1이 3000보다 큰 2n제곱이 3001보다 큰 1은 뭐 큰 영향을 주진 않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2의 10제곱이 1024부터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숫자죠. 2의 11제곱은 2048 2의 12제곱이 4096 뭐 4000 얼마가 되면서 3000보다 큰 경우는 이제 요 경우죠. 요 사이에 있는 거. 근데 n은 자연수이기 때문에 뭐 12번째 항. n의 값은 12번째 항까지의 합이 뭡니까? 3000보다 원래는 이제 1000보다 큰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여기에 11을 대입하면 4000 얼마가 나오고 이제 3분의 1로 나누면은 이제 1000 뭐 얼마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12번째 항까지의 합을 계산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 12번 직각삼각형 세 변의 길이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빗변의 길이가 20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요렇게 가로를 쌤이 짧게 볼게요. 큰 의미는 없는데 빗변이 20 여기를 뭐 A, B 형태라고 보면은 길이니까 당연히 0보다는 커야 되겠고 뭐 쌤은 A, B 순 요 형태로 볼게요. 이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는 직각삼각형이면은 대부분 이제 쓰는 게 피타고라스 아니면 삼각비를 쓰거든요. 여기에서는 이제 계산 대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피타고라스를 쓰자면은 첫 번째 조건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20의 제곱. 요게 이제 첫 번째 식이 나오겠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거는 별다른 정보가 없으면 등차 수열에서 새로운 개념 등차 중앙을 여러분들이 떠올려 줄 수 있으면 됩니다. a, b 20 요 형태로 등차 수열을 이루기 때문에 등차 중앙은 b 더하기 b죠. b 더하기 b는 a 더하기 20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또는 뭐 공차 여기서 이제 공차가 더하기 형태로 이제 가는 거고 양수 더 양수 형태로 가는 거고 만약에 뭐 20 그다음에 b a 요 형태로 등차 수열을 이룰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세변의 길이가 어떻게 세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때는 공차가 음수인 경우가 되겠죠. 어쨌든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되나 b 더하기 b 2b는 양쪽에 있는 값의 합 a 더하기 20이 됩니다. 따라서 a는
2b 빼기 20이라는 형태를 식의 대입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2b 빼기 20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이 400인데 4b제곱 마이너스 80b 플러스 400 날라가네요. 날라가죠. 그러면 그 다음에 5b제곱 마이너스 80b는 제로인데 5b로 묶어내면 b와 16 이렇게 해서 이제 b가 나오네요. 0보단 커야 되니까 0이 될 수는 없고 b가 이제 16이라는 거고요. b가 16이면은 여기다 대입해 주면은 12가 나오는 거죠. 넓이 넓이야 뭐 이제 2분의 1 AB인데 2분의 1 12 곱하기 16이니까 96이라고 하는 요 값을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 13번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4개의 수를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하였더니만 공비가 자연수인 등비 수열이 됐습니다. 이 네 수의 합이 가장 클 때 그 합을 구해라 라고 나와 있네요. 등비 수열이기 때문에 뭐 4개의 수를 잡아주면 되겠죠. A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AR과 AR 제곱, AR 세제곱. 근데 요거는 이제 전부 다 뭐가 되냐면은 두 자리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10보다는 큰데 자연수 99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맞나요? AR 세제곱이 아무리 커봤자 99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A는 10보다는 크거나 같고 경우의 수를 나누어서 자연수니까 R은 공비 R은 양수의 형태가 돼야 되겠죠. 1보다 큰 값으로 나와야 되겠고 만약에 1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1이라면은 A 더하기 그냥 어떤 두 자리 자연수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근데 서로 다른이라고 했기 때문에 R이 1이 될 수는 없네요. 맞나요? 그러면 그냥 지울게요. R이 2면 어떻게 됩니까? R이 2면은 A와 2A와 4A와 8A가 있는데 8A라는 값이 99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럼 A는 8분의 99보다는 작거나 같은데 얘가 얼마냐면은 8일은 8, 8이 16, 점 얼마죠. 그럼 A는 12보다 작거나 같은데 1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A가 나올 수 있는 경우가 10, 11, 10인데 A가 10이라면은 10, 20, 40, 80 이렇게 네 수가 되는 거고 A가 11이면은 11, 22, 44, 88 만약에 A가 12라면은 12, 24, 48, 96 이렇게 되나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R이 3이라면은 R이 3이면은 A, 3A, 9A, 27A가 돼요. 27A라고 했을 때 27A는 99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되겠죠. 그럼 A는 27분의 99인데 얘는 딱 봐도 3, 3은 9, 3, 9, 27. 그 다음에 9, 4, 39, 3, 점 얼마거든요. A는 3보다는 작아야 되는데 10보다는 크거나 같을 수는 없죠. 그래서 R이 3일 때는 이제 적용이 안 되죠. 뭐 4부터도 마찬가지겠고 쭉 적용이 안 되니까 이제 적용되는 거는 요 세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거는 가장 클 때니까 요 형태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요걸 다 더해주면은 되겠습니다. 계산은 쌤이 안 해요. 그 다음에 14 같은 경우는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고 오른쪽 그림과 같이 첫 번째 시행에서는 정사각형의 9등분을 했습니다. 가운데 색칠하고 이렇게 했네요. 뭐 이렇게 9등분을 원래 하고요. 여기만 색칠했어요. 됐나요? 그 다음 두 번째 시행에서는 첫 번째 시행 후 남은 8개의 정사각형 이렇게 있었겠죠. 이렇게 8개. 이렇게 8개에서 또 9등분합니다. 이렇게 또 9등분하겠죠. 각각을 9등분 한다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각각을 9등분하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나오겠죠. 그 중에 이제 뭘 하냐면 또 가운데만 색칠합니다.
가운데만 색칠하고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 시행이고요. 그다음 세 번째 시행은 뭡니까? 다시 남아있는 이렇게 8개. 근데 8개가 몇 개 있냐면은 8개 있죠. 됐나요? 여기를 다시 어떻게 하냐면 또 9등분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또 9등분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다음에 또 가운데만 색칠합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시행을. 자, 이런 시행을 요게 이제 세 번째까지에 대한 시행이고 요거 지금 하나만 했지만 이거 다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맞죠? 이해되죠? 요걸 지금 다 해서 우와 다 해서 가운데만 요거만 하느냐 요 다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게 이제 세 번째 시행한 겁니다. 세 번째 이렇게 몇 번째 시행하려면은 9번을 반복하래요. 9번째까지 하라는 얘기죠. 이럴 때 색칠한 부분의 넓이 합을 구하시오라고 나와 있고 요거는 지금 수1에서 나왔지만 나중에 여러분들 수열의 극한을 배울 때 플렉탈 도형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잘 기억해주면 좋아요. 얘는 등비수열과 관련된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구해야 되는 거는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는 건데 결국에는 맞죠? 등비수열의 합인데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공식을 여러분들 보면 압니다. R-1에 첫째 항의 R의 항의 개수 마이너스 1이거든요. 공비를 알아야 되겠고 첫째 항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요건 이제 항의 개수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 시행에서 요걸 다 지우고 첫 번째 시행에서 남은 거는 뭐였냐면은 요 제일 가운데 제일 큰 정사각형 요 부분이 첫 번째 항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9등분 했기 때문에 여기가 각각 1, 1이 되면서 요 가운데 값은 뭐가 된다? 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행했을 때 남아있는 거 여기는 지금 전부 다 3분의 1이거든요. 1을 또 1이라는 길이를 또 3등분 했기 때문에 이렇게 3등분 한 거죠. 그래서 3분의 1인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은 얘가 9분의 1이거든요. 9분의 1이 몇 개 있다? 8개 있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두 번째 시행했을 때 넓이는 9분의 8이죠. 문제는 S2 같은 경우는 지금 1 더하기 9분의 8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 다음 세 번째 시행했을 때는 요 부분 되겠죠. 요 넓이. 요 넓이는 3분의 1을 또 3분의 1 했기 때문에 9분의 1 곱하기 9분의 1이라는 숫자로 나올 거예요. 즉 요 한 개의 넓이는 81분의 1인데 요게 몇 개 있을까요? 81분의 1이 요 한 사각형 안에는 8개 있죠. 그 다음에 요 전체적으로는 또 몇 개 있습니까? 요런 게 몇 개 있습니까? 또 8개 있는 거죠. 즉 뭐가 되냐면은 81분의 64인데 이렇게 적으면 규칙성이 잘 안 보이고요. 81과 64는 9분의 8의 제곱의 형태가 되죠. 즉 세 번째 값은 9분의 8의 제곱이 나오고 세 번째 시행했을 때의 넓이의 합은 S3로서 1 더하기 9분의 8 더하기 9분의 8의 제곱의 형태가 나옵니다. 그러면 추측하건대 S4는 뭐가 되겠다? 1 더하기 9분의 8 더하기 9분의 8의 제곱 더하기 9분의 8의 세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건 뭔데요? 한 번 시행했을 때, 한 번 시행했을 때 S1이 1이라 볼게요. 두 번 시행했을 때, 세 번 시행했을 때는 제곱, 네 번 시행했을 때는 세제곱이니까 이거를 9번 시행했을 때는 뭐가 나오겠다? 9분의 8에 8제곱이 나오겠죠. 여기서 주의할 거는 S9를 구한다고 해서 요 값을 더해주면 되는데 일일이 구하기는 힘들고요. 당연히 공식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해결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S9는 공비가 얼마다? 9분의 8이죠. 그래서 1 빼기 R. 공비가 1보다 작아서 이제 요 공식을 씁니다. 아까는 R-1이라고 했는데 1-R을 쓸게요. 1-R의 첫째 항이 뭐냐면 1이죠. 그러면 1-R에 항의 개수라고 해서 얘를 적으면 안 돼요. 얘는 그냥 9분의 8의 8제곱이 있는 거고 전체 항의 개수는
8이라고 해서 8이 아니죠. 9개입니다. 9개. 왜냐면 1은 9분의 8의 0제곱이라고 보면 돼요. 그럼 0부터 8까지의 값이니까 9개죠. 9개. 또는 S1이 하나의 항, S2는 2개의 항, S3는 3개의 항이었죠. S4는 4개의 항이었거든요. S9는 9개의 항이 되는 거죠. 그럼 1 빼기 9분의 8은 9분의 1이 되고 번분수 해주면은 9 곱하기 1 마이너스 9분의 8의 9제곱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이게 나중에 이제 무한대로 간다라는 개념으로 연결되는데 쌤이 조금 요 공간이 좀 좁아서 옆에 넓게 있었네.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장에 풀어보도록 합니다. 알겠죠?